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제22대 총선 사전투표가 익산과 군산 56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여야의 정권심판론과 이조심판론이 맞부딪히면서 투표 열기가 높았습니다. 사전투표는 내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조국혁신당의 돌풍으로 비례대표 정당 후보자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비례 의석을 차지하기 위한 정당 간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역 출신 비례대표 후보자들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새만금 산업단지 기업들에 대한 각종 규제가 앞으로 2년간 완화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 산업용지 생태면적 비율을 낮추고 공장 설립 승인 후 착공 기한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군산시는 까다로운 규제가 유예되면서 기업의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가상자산에 대해 체납 처분에 나서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체납 징수를 위한 법적 근거만 마련됐을 뿐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마련되지 않아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5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제22대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익산과 군산 투표소에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사전투표는 내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제22대 총선 사전투표가 5일 오전 6시부터 시작됐습니다. 평일 아침 사전투표소를 찾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싸우지 않고 편하게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을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일꾼을 뽑을 그 마음을 찍고요. 그다음에 정권 심판이라고 했는데 남은 임기는 일할 수 있게 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은 인물로 뽑고 그다음에 비례 정당은 일할 수 있게 뽑았습니다. 또한 경제가 되살아나기를 바라며 투표한 유권자들도 있었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그래서 좀 경제 좀 살릴 수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익산과 군산 사전투표소는 각각 29곳과 27곳입니다. 유권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하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정당 투표용지 2장이 주어집니다. 이번 비례대표 투표용지 길이는 51.7cm로 역대 최장입니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아 투표용지 맨 위에 기호 3번부터 적혀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동이 어려운 유권자들을 위해 교통수단을 마련했습니다. 사전투표 첫날에도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지원 차량을 타고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날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전투표는 6일까지 진행되고 본투표는 오는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제22대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익산과 군산 첫날 사전투표율이 지난 총선 때보다 증가했습니다. 익산과 군산 사전투표율은 각각 20.3%와 17.98%로 지난 총선 때보다 4.19%포인트, 1.38%포인트 증가했지만 도내 사전투표율을 밑돌았습니다. 도내 첫날 사전투표율은 21.36%로 지난 총선 때보다 4.15%포인트 올랐습니다. 제22대 총선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 말고도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국회 비례의석을 차지하기 위한 정당 간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지역 출신 비례대표 당선자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제22대 국회 전체 의석 가운데 비례대표는 46석. 거대 양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국민의미래에 조국 혁신당이 가세하면서 비례 제1당을 노리는 빅3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국 혁신당의 돌풍은 이번 총선에서 최대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전투표와 오는 10일 본투표를 통해 정당별 지지율로 비례 의석을 배분받게 됩니다. 유권자의 선택에 비례대표 후보자의 당락이 결정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이끌고 나갈 사람을 해줘야지 이럴 수 있는 정당에다 찍었어요.
이들 정당별 비례대표 후보자를 보면 더불어민주연합은 전체 30명 가운데 2번인 위성락 전 주한 러시아 대사가 익산 출신입니다. 또 29번을 받은 강경윤 민주당 원내행정기획실국장은 군산 출신입니다. 국민의 미래는 전체 35명 가운데 13번 조배숙 전 의원이 익산 출신으로 5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당초 비례대표 후보에서 배제됐지만 지역 반발이 커지면서 재배치됐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전체 25명 가운데 익산이 고향은 아니지만 7번 김재원 바른음원 협동조합 이사장과 11번 강경숙 원광대 중등 특수교육과 교수가 익산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지지율로 단순 계산하면 10%는 4.6석, 20%는 9.2석, 25%는 11.5석, 30%는 13.8석을 차지하게 되는 비례대표 의석. 정권 심판과 국정 안정이라는 총선 프레임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유권자 151만 7,156명은 선택의 시간을 맞았습니다. 이제 유권자의 최종 선택에 따라 지역구는 물론 비례대표 당선자가 드러나게 됩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한병도 민주당 익산을 후보가 용안면 현장에서 농촌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공약을 보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비롯해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 농촌 환경 정비 사업 추진,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 1인 어르신 가구 돌봄 방안 마련 등입니다. 또 공약 발표와 함께 농촌 지역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처럼 한 후보가 용안면을 찾아 공약 발표에 나선 것은 선거구 획정을 통해 갑 선거구였던 일부 농촌 지역이 을 선거구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새만금 간척지에 국립 새만금 수목원이 조성됩니다. DLENC는 국립 세종 수목원에 이어 국립 새만금 수목원을 수주해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2027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수목원은 새만금 간척지 150만 제곱미터에 1,014종, 62만 본의 식물을 심으며 해안형으로 조성됩니다. DLENC는 해안 매립지에 들어서는 만큼 염분 차단 공법과 토양 개량 공법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가 신재생 에너지를 모델로 하는 국가공기업 설립을 추진합니다. 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법 2차 입법과제 가운데 첫 번째로 국가주도 재생에너지 투자공사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사 운영의 수익금을 지역에 환원하고 관련 펀드를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도는 정부로부터 자치권을 추가로 이양받기 위해 관계 부처를 설득할 예정입니다. 새만금 산업단지 기업들에 대한 각종 규제가 앞으로 2년간 완화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 산업용지 생태 면적을 줄이고 공장 설립 승인 후 착공 기한을 늘리기로 했는데요. 군산시는 까다로운 규제가 한시적으로 유예되면서 기업의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전체 면적 18.5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새만금 산업단지.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이루어진 투자 예약은 47개 기업, 10조 원에 달합니다.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으로 급물살을 타면서 기업 투자가 이어진 겁니다. 그러나 일부 기업은 고금리 장기화와 기자재값 상승 등으로 공장 설립 승인을 받고도 착공을 못하는 상황. 새만금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뻘을 메꿔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 신축에 들어가는 기자재 비용이 많이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 비용 때문에 기업들이 신축 공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년 안에 착공을 하지 못하면 승인이 취소되지만 앞으로 2년 동안은 4년까지 연장됩니다. 또 산업용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산업시설용지의 10% 이상을 나대지 형태로 보존하도록 했지만 이제는 5% 이상만 조경 면적을 확보하면 됩니다. 생태면적 비율이 줄어들면서 공장 안에 도로나 주차장, 제품 야적장으로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활동 기간도 3년 더 연장됩니다. 군산시는 까다로운 규제가 앞으로 2년 동안 완화되면서 기업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장 설립 승인 후 착공 기한이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어 투자기업에게는 무리한 착공에 대한 부담감을 좀 덜게 되었고,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 기간도 최장 5년에서 8년으로 연장되어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듯합니다. 또 개선이 요구되는 규제는 수시로 발굴해 전북자치도와 정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군산. 한시적 규제 유예가 기업의 숨통을 틔우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군산의 도시기본계획 인구가 크게 축소될 전망입니다. 군산시는 지난 2008년 확정된 도시기본계획 목표 인구 45만 명을 27만 명으로 축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 권역에 포함됐던 새만금 권역을 제외하고 현재의 현실적인 인구를 반영한 겁니다. 시는 올해 안에 전북자치도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익산시가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투자 유치에 나섰습니다. 정원율 익산시장은 오늘 고창 상한옥원에서 열린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원자 워크숍에서 농심, 메일유업 등 2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정 시장은 이에 앞서 지난 3일에는 서울 한국식품산업협회 본사를 방문해 김명철 상근 부회장과 식품산업 발전과 투자 유치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올해 군산의 주꾸미 어획량이 크게 줄면서 거래가도 올랐습니다. 군산수협에 따르면 올 들어 군산의 주꾸미 어획량은 53톤으로 1년 전보다 40%가량 줄었습니다. 어획량이 줄면서 주꾸미 1kg이 최근 5,000원 올라 47,000원에 거래됐습니다. 어민들은 낚시객들이 무분별하게 포획하면서 어족 자원이 감소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익산 문화유산 야행과 서동축제 기간에 야간 시티투어가 운영됩니다. 익산시는 축제 일정에 맞춰 오는 19일부터 사흘간, 그리고 다음 달 3일부터 나흘간에 걸쳐 야간 시티투어가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야간 시티투어는 전주 한옥마을에서 출발해 아가페 정원, 고스락, 중앙시장 등을 거쳐 야행과 서동축제를 관광한 후 다시 전주 한옥마을로 가게 됩니다. 원광대가 교육환경 개선에 올해 2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원광대에 따르면 올해 LED 조명 교체와 도서관 열람실 보수, 소운동장 리모델링 등이 진행됩니다. 교육환경 개선은 지난 2016년부터 3단계에 걸쳐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337억 원이 투입돼 냉난방 시설 확충, 엘리베이터 설치, 예체육관 리모델링, 학생 생활관 보수 공사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군산시가 올해로 3년째 고액 체납자의 가상자산 체납 처분에 나섭니다. 하지만 관련 제도나 법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징수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영무 기자입니다. 군산시는 지난 2021년부터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체납 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의 가상자산 무형재산 판결에 따라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개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업체에 체납자의 자산 조회가 가능해져 가상자산 압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체납자의 가상자산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압류나 압류 예고를 통한 체납자의 자발적 납세 외에는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3년간 누적된 군산시 체납자의 평균 체납액은 52억 원. 이 중 가상자산 체납 처분을 통해 징수된 금액은 2,600만 원으로 전체의 0.5%에 불과합니다. 아직 추진 규정은 아직 없어요. 이제 입법 미비일 수도 있고 조금 더 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도 재산권에 우리가 침해할 수도 있으니까. 시는 올해 고액 체납자 623명의 가상자산 체납 처분을 위해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5곳에 자산조회를 의뢰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50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로 체납액은 총 131억 원입니다. 시는 오는 이달 말까지 자산조회 결과를 회신받아 5월에는 징수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하지만 체납자들의 가상자산을 강제로 추심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상태에서 징수가 정상적으로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추심을 하려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절차적인 보완이 필요한데 이런 것이 없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제도적이나 이렇게 법제도적 규정적 보완이 향후에 필요하다. 한편 군산시는 가상자산 징수 말고도 동산 압류, 명단 공개, 출국 금지 등 다양한 체납 처분을 동원해 미납 세금을 징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자체가 체납액 징수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이를 진행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KCN 오형묵입니다. 군산 경포천에서 잇따라 멸종위기 1급인 수달이 목격되면서 보호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군산의 한 시민은 지난 1일 경포천 일대에서 수영하고 있는 수달 2마리를 목격했습니다. 앞서 2년 전 수달 1마리가 경포천 원협 근처에서 물고기를 잡는 모습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경포천에서 잇따라 수달이 목격되면서 서식 현황과 분포, 보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도내 초중고 학생들의 흡연율과 음주율이 줄었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 결과를 보면 도내 초중고 학생의 흡연율은 지난 2022년 6.3%에서 지난해 5.5%로 떨어졌습니다. 음주율도 14.9%에서 12.6%로 감소했습니다. 도내 학생 40%가 아침밥을 거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지난해 도내 청소년 2,2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3.6%가 아침 식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입니다. 또 비만 비율은 33%로 지난 2019년보다 7%포인트나 늘었습니다. 도교육청은 아침 간편식 제공 사업과 아침 운동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군산시가 올해 30억 원을 투입해 2,040톤의 해양 쓰레기를 처리합니다. 이를 위해 해양 쓰레기 정화와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 민간단체 해양 개선 활동 지원 등 8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해안가와 인접한 면동 지역에 예산을 지원해 해양 쓰레기를 상시 수거하고 태풍 등으로 인한 쓰레기 유입에 대비해 장비와 인력 확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도내 아파트 입주 전망지수가 상승세로 전환됐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 지역 아파트 입주 전망지수는 80을 기록했습니다. 한 달 전보다 3.1%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전국 평균 지수가 75.4로 하락한 가운데 전북과 수도권만 상승했습니다.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익산 농촌 지역 4개 고등학교가 기숙사 급식비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하멸여고와 익산고, 성일고, 전북과학고 등 4개 학교는 외부 지역 학생 유치를 위해 기숙사 급식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어제 익산시 의회에 전달했습니다.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되려면 익산시 교육경비보조 지원 조례 개정 등이 이뤄져야 합니다. 한편 익산 농촌학교 고등학생 수는 지난 2019년 3,600명에서 지난해에는 3,226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익산시가 농업인의 농기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시는 올해 11억 원을 투입해 농기계 종합보험료의 8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보험료 80%를 지원받으면 평균 자부담금은 경운기 11,000원, 승용 2양기 25,000원, 트랙터 86,000원, 콤바인 26만 4천원 등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사무관으로 승진한 전북도 공무원이 교육을 받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중순 전주시 완산구 모처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가에 차를 대고 잠이 들었고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A씨는 당일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5급 승진 리더 과정교육을 받고 교육생들과 술을 마신 뒤 차를 몬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는 A씨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남원시가 주요 축제장의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합니다. 먼저 시는 다음 달 열리는 춘향제의 먹거리 부스와 농특산물 소상공인 판매 부스를 직접 임대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들 부스의 메뉴는 가격 중량을 표시하고 가격도 10,000원 이하로 낮추기로 했으며 바가지 요금을 받다 적발되면 즉시 퇴거 조치 및 행정처분, 형사 고발 등을 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춘향제 행사장뿐만 아니라 지역의 외식업과 숙박업소도 이에 동참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입니다.
김제 만경 능제저수지 일부 구역이 친환경 유원지로 지정돼 서부권 관광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시에 따르면 전북도는 지난달 29일 김제시 만경읍 능제저수지 일부 구역 41만여 제곱미터를 유원지로 지정했습니다. 주요 사업 계획안을 보면 키즈파크와 같은 유희시설과 운동시설, 휴양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며 연꽃 학습원과 같은 특수시설과 전망대, 음악분수 등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새만금 개발과 연계하는 전북 서부권 관광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익산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판매장이 중앙동 문화예술의 거리로 이전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2년 전 도내에서 처음으로 홈플러스 익산점에 문을 열었던 익산 상생샵이 이전했습니다. 침체된 중앙동 상권을 살리기 위해 치킨로드, 청년몰 등과 연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전 개업을 기념해 오는 28일까지 3주간에 걸쳐 사은품 증정과 인기 상품 특가 할인전 등을 진행합니다. 익산 보석박물관이 군산에서 탄생석 순회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15일을 제외한 오는 9일에서 24일까지 롯데몰 군산점 1층 로비에서 열립니다. 전시에서는 12달 탄생석, 천연 다이아몬드 원석, 1캐럿 나석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익산 보석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 동안 제263회 임시회를 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산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모두 23건의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상정 안건을 꼼꼼하게 살펴 내실 있는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익산역에서 국가식품 클러스터 입주 업체의 생산품이 판매됩니다. 이를 위해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코레일 유통 호남본부, 익산시는 상호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익산역 내에 있는 편의점 등 상업시설을 통해 국가식품 클러스터 입주업체에서 만든 생산품을 소비자에게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익산역은 지난 2022년 기준 하루 평균 17,000명, 연간 625만 명이 이용했습니다. 군산시가 경영실습 스마트팜 청년 농업 임차인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18세 이상부터 40세 미만 독립경영 예정자 또는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청년 농업인입니다. 선정된 농업인은 오는 8월부터 3년간 과체류 하우스 한 동을 운영하고 스마트 농업기술 컨설팅 등을 지원받습니다. 시는 오는 11일부터 16일간 농업기술센터에서 방문 접수와 이메일 신청을 받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가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의 날을 운영합니다. 이번 상담의 날은 대한노인회 익산시 지회에서 오는 11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특강을 비롯해 현장에서 1:1 상담을 운영하는데요. 한편 마을세무사 제도는 복잡한 세무 행정에 대한 안내를 돕고 비용 부담이 어려운 시민에게 무료로 세무 상담을 해주는 제도로 올해 1월 새로 위촉된 제5기 마을세무사 14명은 내년 12월까지 재능 기부로 세무 상담을 진행합니다. 군산시 나운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처갓집 말뚝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착한가게 나눔 기부에 동참한 처갓집 말뚝 대표는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는데요. 한편 이번 처갓집 말뚝의 착한가게 가입으로 나운일동의 착한가게 가입은 43호점을 돌파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기온은 5도에서 출발해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대체로 맑고 17도까지 오르며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 사이로 일며 매우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